자, 우리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 딱 만나면 머릿속에서 진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아, 이거 답지 그냥 볼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좀 더 고민해야 실력이 늘지? 이런 거요. 바로 이 끝나지 않는 딜레마. 오늘 제가 인지과학으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인데요. 사실 정답지를 본다는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걸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재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성장을 막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는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 사는 두 명의 학생이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한 명은 막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문제를 붙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아주 여유롭게 힌트를 보고 있죠. 자, 여기 왼쪽 학생 A를 볼까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지. 3시간은 끙끙 돼야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른쪽 학생 B는 코웃음을 쳐요. 야, 모르는 걸 붙잡고 있는 게 제일 시간 낭비야. 빨리 답 보고 외우는 게 훨씬 이득이지.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반전이 벌써 나옵니다. A랑 B 둘 다 맞았다는 거예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그 방법을 쓰느냐, 그러니까 학습자의 지금 현재 레벨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막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인 초보자의 뇌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단계에서는요, 진짜 놀랍게도 혼자 끙끙 고민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래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초보자의 뇌는 지금 딱 이 상태예요. 용량 초과! 이걸 인지과학에서는 인지 부하가 엄청 높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답을 막 찾으려고 애쓰면 우리 뇌는 그 탐색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 해결의 패턴을 학습할 메모리 공간이 하나도 안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게 바로 존 스웰러 교수의 해결된 예제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가 없을 땐 맨 땅에 헤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가 풀어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패턴을 익히는 것. 그러니까 복서 붙여넣기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아주 확실한 과학적 증거죠. 이야,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제대로 꿰뚫죠? 생각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처음에 스승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 모방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전문가의 생각하는 방식을 싹 훔쳐오는 기술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인 중급자 이상 이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규칙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뇌가 근력 운동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 그림처럼 바람직한 고통, 즉 뇌가 땀을 흘려야 뇌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는 내용을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기억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생성 효과라고 불러요. 답을 보기 전에 이게 맞나? 하면서 스스로 답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 시도 있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뇌 속에 잠자고 있던 관련 지식들을 깨우는 스위치를 탁 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답을 딱 봤을 때 훨씬 더 깊고 오래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초보자한테는 그렇게 좋았던 약이었던 답지 먼저 보기가 도대체 어떻게 전문가한테는 독이 되는 건지 그 아주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가로축은 실력이고 세로축은 학습 효율이에요. 실력이 낮을 땐 답지 보기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실력이 점점 늘수록 그 효율은 급격하게 뚝 떨어져요. 반대로 스스로 문제 풀기는 어때요? 실력이 늘수록 효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바로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저기가 바로 우리가 공부 전략을 바꿔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숙련자의 뇌한테 친절한 해설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소음, 즉 외재적 인지부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미 아는 길을 옆에서 계속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빼앗는 방해물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이론을 우리 공부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레벨에 딱 맞는 구체적인 학습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무작정 답지 보기만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풀기로 점프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당연히 그 사이를 안전하게 연결해줄 똑똑한 다리, 그러니까
중간 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리가 바로 이 완성 문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1단계 스캐폴딩. 이건 뭐냐면 풀이 과정의 한 70% 정도는 그냥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페이딩.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빈칸은 내 힘으로 직접 채워보는 거죠.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딱 맞추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인지부하도 조절하면서 생성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다리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스터 레벨에 도달했다면 이제는 틀리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틀리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내 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퀴즈를 풀고 틀리면 우리 뇌는 이거 중요한가 본데 하면서 그 정보를 번쩍하고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학습 로드맵은 이 세 단계로 딱 나뉩니다. 첫째, 내가 지금 뉴비다. 레벨 1에서 10 사이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결된 예제를 통째로 흡수하세요. 맨땅의 헤딩은 절대 금지. 둘째, 나는 모험가다. 레벨 11에서 50 정도 된다. 그럼 완성 문제를 활용해서 답지를 반만 보고 나머지는 내가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스터 레벨이다. 그럼 과감하게 먼저 문제에 덤벼들고 틀린 다음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뇌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공부의 진짜 정답은 답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실력에 딱 맞춰서 그 답지를 사용하는 기술에 있다는 거. 애초에 답지를 보냐 마냐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내 레벨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답지 사용 설명서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과연 어떤 레벨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공부는 더 이상 비효율적인 노력의 반복이 아니게 될 겁니다.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가장 과학적인 나만의 학습 전략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